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안을 보나 밖을 보나 도무지 정상적인 상황을 특히 정치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치의 영역이 신뢰를 잃고 붕괴되는 것은 거의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트렌드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런 정치 세력의 무능, 극단적인 오판, 이런 상황을 가장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내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는 아주 많은 것들을 전 세계에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군사력 자랑하더니 우크라이나 점령은 사실상 이미 실패 국면으로 접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잇따라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일제히 강등했습니다. 러시아의 국가 부도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현실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GDP가 1조 달러 줄어들고 내년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공급망 위기를 더 악화시켜서 올해 전 세계 물가 상승률은 3%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푸틴 미친 짓거리에 아주 짜증나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든 비트코인 시장이든 일단 투자 시장에 들어와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중국의 움직임을 더 유익 있게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 때문인데 러시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다라는 점, 또 너무 노골적으로 그동안 대만 무력 합병 의지를 보여왔다라는 점에서 세계 경제는 어쩌면 또 한 번 흔들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은 피해야겠지만 투자 시장의 입장에서는 나름의 호재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의 궤도를 수정하면서 증시는 곧장 반등을 했고 비트코인은 리스크 해지 역할을 보여주며 안전자산으로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전망들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기회는 춘추전국 시대 같은 혼란의 시기에 온다라고 하는데 어쩌면 지금의 우리에게 해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 정세나 거시 경제 정책들 왜 알아야 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단타 치시는 분들은 몰라도 상관없겠지만 이 투자의 개념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 거듭해서 강조해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채널 공지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이슈들을 맥락적으로 짚어보기 위해서 크립토 블라블라 멤버십 후원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매거진 블라블라가 첫 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달에 3번에서 4번 정도 각각 2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제작될 것 같습니다. 멤버십 후원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독점 컨텐츠지만 그동안 응원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원하시는 구독자분들 모두에게 발송해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커뮤니티 게시판 글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크립토 블록체인 컨텐츠 또 크립토 프로젝트 기획으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이 일제히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러시아의 국가부도 가능성 자체가 시간의 흐름과 비례해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앞서 지난주에 러시아를 투기 등급으로 강등했고 이번에는 무디스와 피치가 이어서 한 방에 6단계를 낮추면서 투기 등급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고강도 경제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의 채무 상환이 불투명해진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러시아는 3월에만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8,400억 원 규모의 국채 만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일부 자산이 이미 동결된 상태에서 각종 제재가 더해지며 부채 상환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최초로 달러화 표시 국채에 대해서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는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러시아가 사상 최대 규모의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지만 절반 정도가 제재 강화로 인해서 사실상 동결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디폴트 선언 가능성, 그러니까 국가 부도 가능성이 더 높아진 그런 상태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미친 짓 하더니 푸틴 쌤통이다.
정서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미친놈 또라이 짓에 세계 경제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국립경제사회연구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전 세계 GDP가 1조 달러 1204조 원 줄어들고 내년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역시 3%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전쟁의 가해자인 러시아의 경우에는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이 최대 2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인 것일까? 이런 의문들 지울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러시아이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그 다음의 이슈로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부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압도적인 러시아군에 맞서서 선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바라보면서 중국 지도자들이 대만 지역 주민들이 주권 수호를 외치며 중국의 침공에 강력히 맞설 가능성, 여기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 국립전쟁대학의 교수 버나드 콜은 러시아를 가장 크게 놀라게 만든 것은 우크라이나인들의 결사항전 의지였고 중국도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러시아에 가해진 경제 제재와 관련해서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일도 맡아야 하고 특히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는 서방의 군사 지원은 물론 특히 미국의 직접 개입 상황까지도 감당을 해야 하는 상황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중국 정부가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방안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러시아군보다 막강하고 잘 정리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 군사 예산이 러시아의 3배, 대만의 13배에 달합니다. 일단 전쟁이 터지면 중국과 대만의 이슈가 아닌 중국과 미국의 대결 구도로 강력하게 맞설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쟁이 또다시 가져올 세계 경제 추가적인 타격, 불가피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국내에서의 정치적인 입지, 그러니까 지지율 측면에서 전쟁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전쟁 이슈는 좀 더 글로벌 이슈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역대 지지율 최악의 정부 트럼프에도 밀리는 바이든, 이런 헤드라인 쉽게 볼 수 있었는데 러시아의 침공이 발생한 뒤 일주일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9%포인트가 올랐고 국정연설 시청자들 가운데는 78%가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래저래 망신만 당하던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러시아 제재 대응을 통해서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끈다, 이런 이미지를 아주 잘 그려내고 활용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때까지 이 대만 이슈와 관련해서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상황을 유리하게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전쟁 상황이 더 격화되고 푸틴이 다시 미친 짓을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의 일상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마도 주유소 갈 때마다 푸틴 욕하게 되는 상황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오히려 지금의 리스크가 반등의 재료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미국 연준이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긴축에 대한 입장을 크게 선회하고 있고 일단 3월에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이게 지금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혹시라도 전쟁 상황이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더 격화할 경우에 아예 미뤄질 가능성도 없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0.25%라는 숫자만으로도 증시가 랠리를 한 것을 보면 이게 얼마나 지금 예민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비트코인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역량을 기존보다 더 확인하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비트코인으로 기부금을 받고 러시아가 비트코인으로 제재 회피를 하려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안전자산,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특징이 의외로 이 전쟁 과정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까지 전쟁의 파고를 일으킨다라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도약의 지점을 마련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측면만 보더라도 여기저기 곳곳에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다소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어왔던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KT 스톡트는
비트코인 일간 차트에서 비트코인이 구름대 저항을 돌파한 만큼 단기간의 상승세 흐름을 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데이 차트 기준 종가가 구름대 돌파를 리테스트할 수를 있는데, 이번 구름대 돌파는 중기 하락세를 벗어나서 상승 추세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음 주요 저항은 최근 고점과 저점의 절반 지점이 겹치는 5만 달러에서 5만 5천 달러 구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세계 최대 재무설계 자문기업 드비어그룹의 CEO 나이젤 그린의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3월 말 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2021년 11월 신고점 6만 8천 달러까지 돌파할지 여부 아직 말하기는 이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개인과 기업, 정보기관은 기존 시스템의 대안을 찾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모멘텀이 흔들릴 이유는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코인게이프의 경우에는 신고점 돌파 테스트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제시했습니다. 코인게이프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3만 8천 달러에서 4만 달러 지지선을 리테스트하거나 4만 5천 달러 저항선을 유효 돌파한 뒤에 신고점 테스트까지 직행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비트코인이 3만 8천 달러 지지 구간을 테스트하고 만약에 여기 해당 지지선이 무너진다라면 3만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다. 반대로 3만 8천 달러 지지가 지켜진다라면 더 높은 가격대로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딱 4만 5천 달러에서 제대로 저항 맞고 튕긴 그런 상황인데, 여기만 일단 잘 뚫으면 5만 달러 위로, 운 좋으면 신고점 테스트, 이런 상황까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멕시코가 엘살바도르에 이어서 두 번째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국가가 될 가능성도 제시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포브스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택을 도왔던 블록스트림의 CSO 삼손모우가 다음 국가로 멕시코를 도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기사를 삼손모우 본인도 트위터를 통해서 공유하면서 아주 훌륭한 제목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최근 블록스트림을 떠나면서 국가의 비트코인 채택을 돕는 일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포스트 엘살바도르가 조만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 당시에 기술적인 도움을 줬던 것이 삼손모우가 CSO로 일했던 블록스트림이었습니다. 3월 4일부터는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개막합니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양회에서는 보통 중국 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한 주요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당연히 경제 성장률 목표치와 경제 방향성입니다. 일단 6% 성장 목표치는 버리고 5%대를 지키는 게 방점으로 찍힐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방향성과 구체적인 대안이 어떻게 제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앞서 이미 여러 지방정부가 양회를 앞두고 블록체인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개 발언을 하기도 했던 만큼 이번 양회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도 더 구체적으로 제시될지 이 역시 주목해서 바라봐야 되는 기본 포인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어지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들은 투자 시장이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서 꽤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귀찮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내 투자 결정은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점 생각하셔서 가급적 여러 정보들, 맥락들, 또 그 의미들 잘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